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오전장 브리핑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아무래도 주가가 장 초반에는 3% 급등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높아졌거든요. 21선 추세 라인을 뚫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오전장에서 증시가 살짝 밀리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원인은 제가 좀 이따 디테일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무슨 날이에요? 내마녀의 날이에요. 내마녀의 날. 동시 옵션 만기라고 옵션들이 만기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옵션 만기와 동시에 만기되는 물량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기되는 물량들이 풋옵션을 통해서 매도 물량으로 나왔을 때 다시 콜옵션으로 그 만기일에 다시 그 계약권을 사들일 수가 있어요.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시의 흐름이 좋다면 풋옵션과 동시에 콜옵션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실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기관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던지고 있어요. 뭐 콜옵션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그죠? 매도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풋옵션도 보시면 엄청나게 물량을 때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관에서 지금 물량을 엄청나게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사고 있죠. 왜 살까요? 오늘 새벽에 FOMC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2024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 어제 미증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폭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기관에서 물량 던지면서 지금 밀리고 있다. 그래서 장 막판까지 좀 봐야 돼요. 지금 오전 10시쯤이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봐가지고 기관이 다시 이 옵션 물량을 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 후강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이런 대응 전략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와드리고 있고, 먼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좀 눌러주세요. 왜냐면 제가 포스코 DX 영상을 우리 가족분들 아시겠지만 매일 아침에도 올리고 오후에도 올리고 저녁에도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제 시간을 투자해서 포스코 DX가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오든 지속적인 대응 전략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이 좋아요가 많이 안 눌리면 제가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고 내가 포스코 DX 영상 계속 찍는 게 맞는 건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이 포스코 DX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의리라고 생각하세요. 의리.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도 저한테 의리를 보여주셔야 돼요. 상호 작용이 돼야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오전부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 증시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FOMC 결과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서 통화정책 완화 신호의 증시 역대 최고치 근접했다. 자, 미증시는 지금 역대 최고치예요. 역대 최고치. 통틀어서.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죽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관에서 진짜 왜 이렇게까지 물량을 던지고 누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장 막판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지금 연준에서 2024년도에 금리를 갖다가 75bp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9월 달에 예측했던 시장 예상치보다 더 빠른 인하 속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돈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급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부 다 하락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도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증시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과 더불어서 포스코 DX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몇 명이냐? 700명이 넘게 입장 계세요. 입장 요청권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포스코 DX 종목 브리핑과 더불어서 추천주를 또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 추천주는 우리 주식에너지에서만 특별히 드리는 매주 급등이 나올 만한 한 종목에 두 종목 정도를 단기 급등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이 종목은 포스코 DX의 후속주라 보시면 돼요. 포스코 DX가 6개월 동안 900% 고점까지 올라갔거든요. 금양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1500%가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도 금양과 포스코 DX의 후속주로서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끌고 가면서 중장기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딱 한 종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드리고 링크 딱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 버튼이 나와요. 그러면 저한테 실제로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오늘도 들어왔는데 제가 확인해서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한 분 한 분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포스코 DX를 보실 건데 지금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21선을 뚫지 못한 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 지금 21선을 뚫지 못했지만 5일선 자리를 그대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원래는 이 포스코 DX가 5일선 밑으로 빠지면서 주가가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다가 이 양봉에서 딱 뚫어주고 나서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자리 깨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이 추세 라인 뚫어준다. 오늘 장 막판에 끌어올려줄지 뭐 내일 뚫어줄지 알 수 없겠지만 조만간에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어요. 주가가 그래도 약간 밀리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5일선 자리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관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털고 있어요. 얘네들의 어떤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분명히 사들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증시의 흐름이 지금 역행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폭등이 나오고 지금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오히려 이런 물량들을 던지고 있다? 이거 좀 의미가 좀 퇴색되는, 그죠? 말이 좀 안 맞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기관에서 옵션이 만기되는 물량에 대해서 던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죠? 만기되면 이제 만기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콜옵션을 다시 걸어줘야 돼요. 매수 물량을 걸어주는 게 맞다고요. 이렇게. 그죠?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잖아요. 왜 사들일까요? 지금 증시의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시장의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게 전망치가 나오니까 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스코 DX 말고도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좀 급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 종합을 보시면 물론 증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보시면 외인들이 쓸어담고 있죠.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FOMC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외인들이 환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에서 아직까지 이 선물 옵션을 안 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만약에 오후장에서 다시 이 선물 옵션을 사들이게 된다면 아니면 내일 사들이게 된다면 증시가 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왜냐면 당분간은 외국인들은 물량을 좀 확보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증시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도 없고 지금 미국에서도 월가에서 연말까지는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증시에 영향을 끼칠 거다.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 500 선물지수라든지 나스닥 선물지수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미증시가 오늘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스코 DX도 결국에는 이 5일선 자리만 지켜준다면 21선 자리 돌파하면서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뚫어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벽이 어디서 막히냐면 55,000원 정도 자리에서 막힐 거예요. 요 정도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봉을 딱 띄워줬을 때 이 구름대 매물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JP 모건 서울, 모건 스탠리, 신한투자증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이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 세 개의 투자 주체가, 이 증권사가 포스코 DX가 고점 라인에서 주가가 밀리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가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밀린 거예요. 결국에는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에서 액티브 펀드를 던지면서 물량이 빠지고 패시브 자금은 들어왔지만 액티브 펀드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데, 얘네들이 다시 매수를 하는 그 순간이 뭐라 했죠? 저점을 잡는 위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2월 13일과 14일날 JP모건 서울과 모건스탠리와 신한투자증권에서 매수세를 늘렸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이 나오던 그 시점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때는 얘네들이 물량을 가장 많이 던졌습니다.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 신한투자증권. 쉽게 말해서 차트로 보시면 이때 올라오는 과정이 있죠. 이 구간에서 누가 샀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한,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이 샀어요.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어떻게 샀을까요? 액티브 펀드를 활용해서 물량을 대량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언제 팔았습니까? 바로 이날, 요 시점에 MSCI 편입이 되는 그 시점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걸 이용해서 액티브 펀드 자금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들였던 세력들, 이때 팔았던 세력들이 다시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이 자리가 바닥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금 대차거래 잔고가 다시 한번 좀 늘어났어요. 그죠? 대차거래 잔고가 늘어나면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자로 12월 13일자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3거래일 전거까지는 보여줘요. 그래서 12월 11일까지는 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상환이 일어나고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는데, 대차거래 잔고가 다시 한번 좀 늘어난 걸로 봐서는 공매도 잔고를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상환하려는 어떤 의도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증시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쇼커버링이 강하게 실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금 증시는, 포스코 DX의 어떤 주식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포스코 DX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우선은 오늘 오후장에서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오후장에서 기관들의 환매수가 좀 들어오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후장에서 다시 한번 이 수급의 형태를 보고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포스코 DX가 상장 폐지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상장 폐지 결정 공시 뭡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상폐되고 코스피로 넘어가겠다. 코스피에 새롭게 유가시장에 상장을 시키겠다. 바로 이 내용인데, 매매 개시 예정이 언제예요? 유가증권시장 매매 개시 예정 1월 2일입니다. 자, 그러면 1월 2일 전에 상폐가 되고 1월 2일날 상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1월 2일날 코스피 이전 상장 확정일이 나왔다. 자, 그럼 상장 폐지는 언제냐? 아직까지 폐지 일정은 안 나왔어요. 폐지 신청 예정 일자가 나온 거고, 이게 승인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공시가 나올 겁니다. 상장 폐지와 거래 정지에 대한 어떤 공시가 나올 거예요. 그때 나와봐야 알고, 우선적으로는 1월 2일날 매매 개시 예정이기 때문에 보통 매매 개시, 코스피로 넘어가기 전에 3거래일 전쯤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가 돼요. 이해가 되셨죠? 보통 3일 정도의 거래 정지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 정지 일정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다. 근데 대략적으로 한 1월 2일에 3거래일 전이면 언제예요? 내년까지 넘어가네요. 1월 2일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12월 29일 12월 29일 정도가 이제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되고 거래 정지가 딱 걸리는 시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새해에는 이제 포스코 DX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에 포함된 종목으로서 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피에 가면은 우선적으로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공매도가 현재는 불가능하고요. 그죠? 아무래도 유동성 자금들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3월달에 또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특례 편입이 있기 때문에 특례 편입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장 브리핑을 제가 이렇게 마감을 할 거고 5일선 자리만 지켜준다면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런 내용들을 텔레그램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다시 옵션 물량을 사드리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추천도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포스코 DX의 후속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오후장 브리핑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